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경기 순환주, 시클리컬 스탁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 많은데요. 경기 순환주는 경기 사이클, 순환 주기, 익스펜션, 픽, 리세션, 앤 리커버리 이런 경기 순환 주기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주식들을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기 순환주들은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물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주식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식료품, 물, 기름, 그런 생필품, 컨슈머 스테이플스 관련 회사는 이제 난 시클리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가 좋아지면 수요가 늘고 이제 나빠지면 수요가 적어지는, 때로는 기호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자동차, 가전, 옷, 여행, 외식, 쇼핑 이런 관련 회사들은 시클리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도 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시클리컬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그런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들 WANT하고 XLY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WANT 원트입니다. 원트 원한다 할 때 원트. 그리고 이 원트는 디렉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3타임스 레버리지 상품이고, S&P 다우존스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셀렉트 섹터 인덱스 얘를 추종하는 ETF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 3배, 이 인덱스의 데일리 퍼포먼스에 3배를 맞춰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제 홀딩은 이제 탑 10으로 아마존, 테슬라, 홈디포, 맥도날드, 나이키, 스타벅스, 로즈, 부킹홀딩스, 타겟, TJ 맥스 이런 식으로 있고요. 굳이 섹터를 보자면 인터넷, 다이렉트 마케팅, 리테일 이네, 그리고 스페셜티 리테일, 오토모빌스, 자동차, 호텔, 레스토랑, 레저 이런 식으로 있고, 텍스타일, 어페럴, 그다음에 럭셔리 굿즈 이런 것도 있고, 멀티라인 리테일 이 정도까지 한 90%겠네요. 그리고 한 요 정도가 한 10% 되고 디스트리뷰터도 있고 오로 컴포넌트도 있고 레저 프로덕트도 있고 회사들 보면 아마존, 테슬라, 맥도날드, 나이키, 스타벅스 그 정도는 한국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것 같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홈디포라든지 로우스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아니면 TJ 맥스, 부킹 홀딩스 이 정도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홈디포는 우리나라 철물점의 대규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홈 임프루먼트 하는 그런 물건들 다 팔고 그다음 어플라이언스 이런 냉장고라든지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이런 거 다 팔고 파워 툴도 팔고 아웃도어 파워도 팔고 페리오도 팔고 가든 용품들, 클리닝 용품들 이런 식으로 다 팔고 바베큐 하는 것도 팔고 다용도 홈 임프루먼트 리테일 스토어 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우스도 똑같은 예요. 홈디포하고 똑같은 회사고 판매하는 게 다 거의 겹치는 회사. 그리고 부킹홀딩스는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부킹닷컴, 프라이스라인, 아고다, 렌탈카, 카약, 그다음 오픈테이블 이런 가지고 있는 하는 회사고 그리고 타겟은 월마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월마트는 컨슈머 스테이플스 그쪽에 포함되는데 타겟은 또 이쪽에 포함됩니다.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월마트에 약간 고급 버전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은데 전혀 고급이진 않고 일단 이쪽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TJ 맥스는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애기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아울렛, 리테일 아울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체인 회사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인덱스의 데일리 퍼포먼스를 레버리를 통해서 3배를 맞춰주는 상품이고 이제 시클리컬이라는 그 특성상 경기 회복기라든지 상승기에는 좋은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데 이제 경기 사이클 변동에 따라서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아무래도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변동성도 클 수 있고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레버리지 상품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대안이 있는데요. XLY라고 똑같은 인덱스를 추종을 하고요. S&P 다우존스의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셀렉트 섹터 인덱스를 추종을 하고 SPDR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레버리지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품이고 아무래도 익스펜스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얘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아까 탑 10까지가 여기까지였죠. 그 외에도 뭐 GM도 있고 제너럴 모터스, 폴드 모터스도 있고 그다음에 로스 스토어스도 있고 로스는 TJ 맥스하고 똑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 회사 저 회사 많습니다. 이베이도 있고 윈 리조트도 있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MGM도 있고 펜 내셔널 게이밍도 있고 갬블링 회사들은 다 있고 시저스도 있고 가민도 있고 샌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둘 다 링크 걸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 나스닥 인덱스하고 S&P 500 인덱스하고 이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XLY 차트인데요. 2년짜리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스닥 한번 넣어보고요. 빨간색으로 그리고 S&P 500 초록색으로 넣어보고요. 2년짜리 차트를 보고 있는데 확실히 나스닥이 높습니다. 2년을 보면 나스닥이 75.7%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XLY가 그 다음 50% 조금 넘게 그 다음에 S&P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뭐 44%도 아주 뭐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보이고요. 그 1년을 한번 볼게요. 1년을 보면 다른 픽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높은데 XLY가 나스닥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S&P가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러면 year to date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year to date 2021년 year to date를 보면 좀 다른 픽처가 보이는데요. XLY가 가장 높습니다. 올해 들어서 XLY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S&P 500이 그 다음에 높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가장 떨어집니다. 나스닥은 2월 중순 이후로 계속 좀 헤매고 있고 특히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헤매고 있고 기술주들 그리고 XLY는 계속 잘 나가고 있고 S&P 500도 최근에 지수만 보면 아주 잘 나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 경기 이제 상승 그런 주기니까 상대적으로 XLY 뭐 이런 시클리컬한 주식들이 더 잘 나간다 뭐 그런 게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고 이제 그런 주식들을 이제 픽하기가 힘들면 이런 ETF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너무 한쪽으로 뭐 기술주만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섹터만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다이버시피케이션 개념으로 경기 순환주 특정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ETF라도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도 있고 은행주도 있고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컨슈머 스테이플도 있습니다. 비율은 본인이 정하는 거지만 조금 정도는 담아보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경기 사이클에서 회복기, 상승기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ETF라도 조금 담아 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